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아직 젊은 나이라 인생 경험했다 생각하려 했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남편에게 배신을 당했던 기억만 떠오르면 지금도 잠을 설칠 정도로 화가 치밀어 오르네요. 저희 부부는 재혼 가정이고 저에게는 딸이 하나 있습니다. 남편도 아들이 하나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남편의 아들은 결혼 생활하는 몇 년간 단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은 없고 사진으로만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전처가 남편에게 얼굴을 보이려 하지 않았어요. 남편도 그 점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쓰는 편은 아니었어요. 남편과 제가 결혼을 하게 된 이유는 각자의 사정이 좀 달랐습니다. 남편은 전처와 성격 차이로 인해 이혼을 선택했고, 저 같은 경우 전 남편이 암과 투병 생활을 하다가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저 혼자 딸아이를 키울 수밖에 없었죠.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바쁘게 지내던 도중 남편이 다니고 있던 회사에 제가 들어가게 되면서 연인 사이로 발전을 했어요. 나이도 어느 정도 먹은 터라 결혼은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이 지속적으로 저에게 접근을 했고 딸 혼자 키우면서 살아왔던 세월들이 너무나도 힘들었는지 저 또한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둘의 마음을 확인하고 서로의 성격도 꽤 맞는 편이라 결혼까지 이어지게 된 거였죠. 그런데 결혼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황당한 경험을 하게 되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의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 눈앞에서 남편이 전처와 친아들을 만나고 있는 모습을 마주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 있으면 당연히 해명을 해야 하는데 저를 무시하며 지나치더라고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뒤돌아 남편을 바라보고 있는데 저와 눈이 마주친 사람은 남편이 아닌 전처였습니다. 그런데 보라는 듯 갑자기 남편의 손에 깍지를 꼈고 그 모습이 제 마음을 주저앉게 만들어 버렸어요. 너무 황당한 경험을 하게 된 터라 이게 뭔 상황인지 이해하기도 힘들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멀어져 가는 남편은 단 한 번도 저를 쳐다봐 주지 않았고 정신적 충격을 받은 상태로 겨우 집에 들어온 저는 집에 혼자 있었던 딸이 저를 반겨주는 순간 처음 겪어보는 배신감에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딸은 제가 눈물을 보이자 많이 당황했는지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지만 차마 제가 봤던 충격적인 광경을 딸에게 말을 해줄 수가 없었어요. 상처받는 건 저 하나로 좋겠기 때문에 아직 어린 딸에게 아픔을 나누고 싶지 않았죠. 저는 딸을 안아주면서 일이 힘들어서 그런 거라며 대충 둘러댔고 엄마가 올 때까지 밥도 안 먹고 굶주려 있던 딸을 위해 급하게 저녁상을 차려 주었습니다. 정신이 나가 있던 상태라 함께 저녁을 먹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잠깐 방에 들어가 쉬어야겠다며 방문을 열고 들어가려 하는데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문이 열리자마자 저와 눈이 마주친 남편은 죄 지은 사람처럼 제 눈치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한 공간에 있는 것조차 싫어서 방으로 들어와 버렸고 남편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더니 저에게 가까이 다가와 모든 걸 설명하겠다고 입을 여는 순간 침대에 있던 베개를 남편의 면상을 향해 사정없이 내려쳤네요. 그게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내 입장도 생각을 해줘야지. 일단 내 말 들으면 전부 다 이해가 된다니까. 지금은 당연히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라는 거 나도 알아. 분명 내가 잘못한 게 확실해. 하지만 어떤 상황이었는지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잖아? 내 말을 들어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걸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좀 전에 당신이랑 마주쳤을 때 나도 당연히 그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소개를 시켜줘야 하는 게 맞는 건데 당신도 봤지만 내 옆에 누가 있었어? 이혼하고 나서 처음 아들과 만나는 날이었다고. 내 아들은 우리가 아직 재혼한 것도 몰라. 그래서 더욱더 조심했던 것뿐이었고 아들은 그 사람이랑 내가 언제 다시 함께 지낼 수 있는지 그걸 물어보고 있던 중이었어. 그런 와중에 당신이랑 마주하게 됐는데 내가 어떻게 아들한테 상처를 줄 수 있겠어? 나도 정말 너무 놀라서 그냥 지나칠 수밖에 없었다니까. 당신은 나를 이해해줘야지. 우리는 법적으로 부부잖아. 나도 그렇게 보내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최대한 빨리 오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나한테 전철을 만났다는 말을 한 적은 없잖아? 내가 어느 정도 상황을 알고 있었으면 이해를 할 수는 있었겠지. 하지만 지금까지 나한테 숨기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게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 만약에 당신이랑 내가 그 자리에서 마주치지 않았다면 분명 이런 일들을 끝까지 숨기고 있었겠지. 내 말이 틀려? 우리는 지금 부부이고 서로에게 피해가 될 것 같은 일들은 웬만해선 전부 다 털어놔야 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서로에게 숨기는 것들이 점점 많아진다면 나중에 몰랐던 사실들이 하나둘 늘어나고 그에 따른 실망감이 찾아왔을 때 우리의 결혼 생활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까? 당신 마음 내가 100번, 1000번 이해하고 정말 일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나는 개인적인 생각으론 괜히 신경 쓰이는 일을 만들고 싶지 않았을 뿐이야. 이번 한 번만 넘어가주면 안 될까? 나도 아까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진땀 뺐다고. 그 사람이 고개를 돌려서 나를 쳐다보더니 어떤 행동을 보였는지 알아? 당신한테 손깍지를 끼더라고. 그런데 당신은 내가 지켜보고 있다는 걸 뻔히 알고 있었을 텐데 손을 뿌리치지 않고 똑같이 잡고 있던데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는지 알아? 전처인 그 사람이 나한테 보인 시선은 나를 그냥 아무것도 아닌 세컨드 정도로만 생각하는 그런 눈빛이었어. 남편은 열을 올리고 있는 저에게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한 번만 용서해 주길 부탁했어요. 저도 웬만한 건 그냥 넘어가려 했었는데 저를 쳐다보면서 남편의 손을 잡았던 전처의 행동이 너무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남편과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거에 마음이 너무 안 좋았지만 거실에서 혼자 있는 딸이 전부 다 듣게 될까봐 저는 그만할 수밖에 없었죠. 그날 이후부터 남편과 저와의 사이에는 냉기가 흘렀고 안 좋은 감정을 유지한 상태에서 결혼 생활을 이어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가 시작이었어요. 어느 날 남편과 함께 출근을 하고 정신없이 업무 처리를 하고 있는데 모르는 처음 보는 번호로 누군가 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받았는데 수화기를 통해서 들려온 목소리에는 자기가 남편의 전처라는 걸 밝히더니 할 말이 있다면서 개인적으로 만나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할 말은 넘쳐났기 때문에 전처와 약속을 잡았고 남편에게는 볼 일이 있다며 1시간 먼저 일찍 퇴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저와 전처가 해결해야 될 것 같아 남편에게는 말을 하지 않고 만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약속 장소에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으니 제 시간에 전처도 도착을 해서 제가 앉아있는 자리로 가까이 오더니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서로 아무 말 없이 눈빛을 주고받고 있었는데 전처가 먼저 입을 열더라고요. 제가 왜 불렀는지 짐작 못하시겠죠? 본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그이랑 그만 정리해줬으면 좋겠어요. 이 말 하려고 얼굴 보자고 한 거예요.
저도 그이가 마음에 드는 건 아닌데 저희 아들이 자기 아빠 얼굴을 오래간만에 봐서 그런지 계속해서 엄마 아빠가 함께하면 좋겠다고 노상 따라다니면서 보채더라고요. 그렇다고 다시 합칠 생각도 없었는데 아들이 오늘 아침에 자기 아빠 보러 회사에 가겠다며 난리를 치길래 일단 진정시키려고 그이와 좋게 얘기하고 있다며 대충 둘러대긴 했는데 확실히 아들은 아빠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지속적으로 느끼고 있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보고 이혼하라는 거예요. 그동안 얼굴을 마주할 일이 없어서 몰랐는데 왜 그 사람이 그쪽이랑 이혼을 했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정말 예의라곤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네요. 일단 저한테 사과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요? 법적으로 제가 현재는 그 사람 배우자인데 그쪽이 그 사람의 손을 잡았잖아요. 저한테 일부러 상처 주기 위한 행동 아니었나요? 보신 그대로인데 그걸 꼭 두 귀로 들어야 되겠어요? 당연히 골려주려고 보인 행동이죠. 그쪽보다 제가 그 사람을 더 많이 아는데 그쪽은 그 일을 조금도 알고 있지 않아요. 이혼을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뭔지 알아요? 과연 저한테만 문제가 있어서 갈라섰을까요? 저는 그쪽이 더 이해가 안 되는데요. 널리고 깔린 게 남자인데 그렇게 남자 보는 눈이 없어서 이 험난한 세상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저는 지금 최대한 그쪽한테 배려해주면서 설득시키려 하는 거예요. 그이랑 좋았던 감정까지 없어지기 전에 이혼 도장 찍으시고 각자 갈 길 가세요. 그래야만 서로 피를 안 본다고요. 괜히 안 좋은 상황으로 몰고 가봤자 상처받는 건 그쪽밖에 없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둘이 하루빨리 정리하시고 각자 원래의 삶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네요. 제가 왜 그쪽이 시키는 대로 움직여야 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쪽이야말로 더 이상 그 사람 앞에 얼씬거리지 마세요. 그리고 그쪽 아들이 아빠 보고 싶다고 보채면 따로 얼굴 보게 하는 것까진 이해할 수 있지만 그쪽까지 함께 만나는 건 용납해 줄 수 없을 것 같네요. 저도 산전수전 다 겪어보고 살아온 사람이라 성격이 좋은 것만도 아니거든요. 좋게 얘기할 때 그 사람 앞에 얼씬도 하지 마세요.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제 눈에 목격이 되거나 듣게 된다면 그땐 각오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저한테 기에 눌리지 않으려고 엄청 발버둥 치고 있는 모습이 참 안쓰럽게 느껴지네요. 그러니까 그쪽은 이혼할 생각이 조금도 없다는 거네요. 무슨 말인지 확실하게 알았어요. 제가 얼마나 더러운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온몸으로 느끼게 해드릴게요. 제가 가질 수 없는 건 그 누구도 가질 수 없다는 걸 알아두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저도 할 말은 끝났으니 먼저 일어나 보도록 할게요. 마음대로 한번 해보세요. 결국 후회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그쪽이 될 테니까요. 어떻게 나올지 정말 기대되네요. 전처와 불꽃 튀는 신경전은 계속해서 일어났고 전처와 안 좋은 대화를 끝까지 주고받으며 서로를 증오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참 동안 대화를 했지만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었고 전처는 다음에 다시 한번 얼굴을 봐야 할 것 같다며 자리에서 먼저 일어났네요. 그렇게 전처와의 첫 만남은 정말 끔찍했고 온몸에 소름이 돋을 만큼 전처의 얼굴은 사악함 그 자체였어요. 저는 그때까지도 전처가 어떠한 행동을 한다 해도 절대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남편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제가 생각한 것들이 전부 다 산산조각 날 정도로 충격적인 일이 저에게 다가왔네요. 남편의 입에서 이혼하자는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지금 뭐라고 그랬어? 갑자기 왜 이혼을 하자는 건데?
당신은 나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 말 진심이야? 내가 당신한테 거짓말해서 뭐 하겠어.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야. 우리 사이 그만 정리하고 각자 인생으로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아. 갑자기 왜 그러는 건데? 어제만 해도 가정에 충실했던 사람이 하루 만에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는 거야? 사람은 각자의 길에 있는 것 같아. 나는 내 갈 길 가고 당신도 원하는 길로 가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부탁하는 거 존중해 줬으면 좋겠어. 이왕 이혼 얘기 나왔으니 하는 말인데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서 이혼을 선택한 게 아니야. 나는 제자리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뿐이라고. 다시 원래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어. 그러니 이제 그만 나와 정리해줘. 당신 원래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이었어? 어떻게 그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가 있어? 나와 내 딸이 받을 상처는 생각 안 해? 당신이 자리 잡을 때까지 뒤에서 지원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지금 소은이가 6학년이잖아? 그럼 고등학교까지는 졸업을 해야 하니까 6년간 숙식비는 받지 않을게. 나도 최소한의 양심은 있다고. 이 정도면 많이 배려해 준 거 아닌가? 일방적으로 이혼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배려해 준 거라고? 지금 그게 할 말이야? 나는 이혼해 줄 생각 전혀 없으니까 다시는 입 밖으로 꺼내지도 마. 나는 내 가정을 지킬 거야. 조만간 전 부인 만나서 얘기할 거니까 당신도 이제 그만해. 그렇게 해봤자 소용없어. 당신이랑 그 사람은 솔직히 비교가 되지 않거든. 내가 왜 이혼을 하자는 말이 나왔는데 그 사람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면 빌딩을 나한테 넘겨주겠대. 그런데 당신은 나한테 뭘 해줄 수 있는데? 아무것도 없잖아. 빌딩 하나 주는 거면 끝난 거 아닌가? 우리가 함께할 이유는 없어지는 거라고. 그 사람이 용서해주고 받아들이겠다는데 안 갈 이유도 없고 나도 받아주기 전까진 당신이랑 소소한 행복 느끼며 살고 싶었는데 그런 삶도 오래 지속이 되다 보면 인생살이 재미없을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서로 힘들게 하지 말고 이혼하는 걸로 하자. 나도 최대한 좋게 얘기하는 거라고. 6년간 숙식비 안 받는 조건이면 당신한테는 상당히 좋은 조건 아닌가? 이런 것도 싫다면 내 집에 들어올 때 몸만 가지고 들어왔으니 나갈 때도 몸만 가지고 나가면 되겠네. 어떻게 할래? 선택은 당신이 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이혼 서류에 사인하면 돼. 남편의 말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슬픔과 증오와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이 한꺼번에 후풍처럼 밀려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서둘러 이혼해 주길 원했지만 그 자리에서 서류를 찢어버렸고 절대 이혼만큼은 해줄 수 없다며 힘들게 꾸린 가정을 무너뜨리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남편은 가방 속에서 뭔가를 뒤적거리더니 또다시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모든 걸 예상이라도 한 듯 이혼 서류를 상당히 많이 준비해 온 상태였고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저는 너무 큰 실망을 해버린 나머지 결국 남편에 대한 분노만 남아있게 되었고 서류에 사인을 하고 말았네요. 남편이 말한 조건들은 저에게 필요가 없었어요. 이 집에 머물러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끔찍했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다른 집을 구해서 짐을 정리하겠다며 그때까지만 남편이 눈앞에 사라져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꺼내게 되었네요. 남편은 당연히 그렇게 해줄 수 있다며 서둘러 집 밖으로 나갔어요. 저에게는 조금의 감정도 없었는지 뒤도 안 돌아보고 급하게 나갔네요. 그날 정말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문자 한 통이 오더니 옳은 결정했다며 조만간 다시 한번 보자며 날짜와 약속 장소가 적혀 있었고 꼭 나오는 게 좋을 거라며
괜히 자존심 내세우지 말라는 전처의 문자였습니다. 절대 얼굴 보고 싶지 않았지만 이대로 당하고만 살 수는 없을 것 같아 정해진 날짜에 약속 장소로 나가게 되었죠. 안 오실 줄 알았는데 그래도 제가 무슨 말을 해줄지 궁금은 했나 봐요. 손해보는 건 없을 테니 저한테 고마워하세요. 제가 너무 이기적으로 행동해서 그쪽이 큰 상처를 받았을 텐데 그건 제가 확실하게 보답해 주도록 할게요. 이게 뭐죠? 지금 저랑 장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로 나오라고 한 건 이깟 돈 몇 푼 쥐어주려고 보자고 한 거예요? 그쪽이 불쌍해서 돈 좀 주려는 거니까 자존심 같은 건 내세우지 말고 그 돈 그냥 조용히 가방에 넣어두세요. 그래도 상당히 신경 써서 챙겨드리는 건데 반응이 너무 서운하네. 오히려 그쪽이 저한테 감사해야 될 상황이라고요. 이혼까지 시켜주고 돈까지 챙겨줬는데 이 정도면 사람 하나 살려준 거 아닌가? 저번에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고. 그쪽이 모르는 것들이 상당히 많다고요. 괜히 알아봤자 좋을 것 하나 없으니까 더 일이 복잡해지기 전에 제가 준 돈 가지고 그쪽 딸이랑 조용히 살아가세요. 그리고 만약에 그이가 다시 나타나서 합치자거나 얼굴 좀 보자고 해도 절대 만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다음부터 웬만하면 그냥 혼자 사세요. 어떤 상황 때문에 그이랑 결혼까지 선택했는지 모르겠지만 사람 너무 쉽게 믿었다간 저처럼 인생 말아먹는다고요. 저희 집안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재력이 있어서 그걸로 위안 삼는 거지. 만약 삶이 빈곤했다면 저는 지금 이 세상에서 버티지 못했을 거예요. 그럼 저는 먼저 일어나 보도록 할게요. 전처는 자기 할 말만 하곤 테이블에 돈봉투를 남겨둔 채 급하게 밖으로 빠져나갔어요. 전처는 도대체 제가 모르는 무언가를 알고 있길래 저에게 남편을 조심하라며 신신당부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할 수 없다는 거 저도 알고는 있지만 이런 일이 생기기 전까지 남편이 저에게 보여줬던 모습들은 전부 진심인 줄 알고 있었어요. 머릿속이 너무 혼란스러웠고 한참 동안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한 채 멍하니 앉아 있었죠. 그렇게 남편과 잠깐 동안의 결혼 생활은 끝이 나게 되었고 이혼을 한 뒤에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회사라는 한 공간에서 있는 것도 싫어서 저는 퇴사를 하게 되었고 아예 남편과의 인연을 끊어내 버렸네요. 제가 받은 충격은 쉽게 가시지 않았지만 갑작스럽게 변화된 삶에 제 딸은 많이 힘들어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 선택이 옳은 거라면 지금의 상처는 저와 제 딸에게 약이 될 거라는 걸 믿을 수밖에 없었네요. 남편에게 받은 이혼 위자료와 제가 그동안 살면서 모은 자금으로 딸과 함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집 하나 마련해서 새롭게 시작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점점 잊혀가던 그 사람들과 다시 한번 엮이게 되는 순간이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제 딸과 머리도 좀 식히고 바람도 좀 쐴 겸 제주도에 갈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딸이 비행기가 아닌 배를 타고 가고 싶다는 말에 딸과 함께 제대로 기분 좀 내보려고 제주도 크루즈 특등실을 예약하고 선착장으로 출발을 하게 되었어요. 딸이 그동안 말은 안 했지만 6학년이면 웬만한 건 모두 다 알기 때문에 저와 남편의 관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알고 있다는 걸 저는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여행으로 인해 딸이 받았던 아픔들을 전부 털어내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선착장에 도착을 해서 예약된 크루즈 특등실에 들어가려고
문을 열려는 순간 충격적인 광경이 저희 앞에 펼쳐지고 말았습니다. 남편과 전처가 서로 머리채를 잡고 한바탕 난리가 난 상태였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서 전처의 아들이 두 사람을 말리고 있었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장소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된 터라 너무 놀라 제 딸을 일단 특등실로 들여보냈고 다시 밖으로 나온 저는 두 사람이 무엇 때문에 머리채를 잡고 싸우는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귀를 의심할 만큼 남편의 충격적인 실체를 전처의 입에서 듣게 되었고 말도 안 되는 사실에 입을 다물지 못했네요. 너는 그 버릇을 아직까지 버리지 못했어? 내가 어떻게 받아줬는지 그걸 모르는 거야? 두 번 다시 그러지 않겠다며. 모든 광경을 전부 다 내 아들이 목격했다고. 어떻게 그때나 지금이나 조금도 변한 게 없는 거야? 당신한테 얘기했던 빌딩은 없던 걸로 해야 되겠어. 내 아들을 봐서 눈 딱 감고 참았는데 당신은 그새를 못 참고 또 이런 일을 저질러? 출장 같은 소리 하네. 특등실에서 여자들이랑 놀고 먹는 게 출장이니? 내 아들도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두 번 다시 안 보겠다는 말이 나오지. 당신이 이혼을 하면 바로 빌딩을 주겠다고 했었잖아. 그런데 갑자기 말을 바꾼 게 누군데 그래? 내가 어떻게 하고 다니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내 아들 옆에만 붙어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이러는 거 한두 번 겪어봐? 새삼스럽게 여기까지 찾아와선 사람들한테 창피나 주고 있어. 이런 식으로 나를 구속하려고 한다면 차라리 그냥 예전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어. 내가 어떻게 살든 바로 잡으려고 하지 마. 당신이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건 아니잖아. 나는 저 여자들과 놀려고 비싼 돈까지 지불했는데 당신도 제주도 갈 건 아니지? 어떻게 된 게 예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건 하나도 없냐? 제발 나 좀 그냥 내버려둬. 지금 이 말이 전부 다 사실이야? 당신이 이렇게까지 쓰레기였다고? 나와 이혼을 하고 전 부인한테 가겠다더니 여기서 이러고 있어? 그쪽은 이런 쓰레기 같은 사람과 이혼했으면 그걸로 끝내면 되는 거지. 왜 일을 이렇게까지 만든 거예요? 나 같은 피해자가 생기는 걸 원하지 않았으니까. 나도 그쪽처럼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아왔었는데 나 몰래 뒤에서 호박씨를 까고 있더라고.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큰 배신감을 느꼈는지 알아요? 그런데 내가 이런 모든 사실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도 그렇고 어떻게든 좋게 해결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서 또 만났을까? 우리 인연도 참 지긋지긋하네요. 남편은 전처를 뿌리치고 저를 밀친 뒤 특등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여자들과 웃고 떠드는 목소리에 전처는 특등실 문을 쉬지 않고 두들겼고 시끄럽다며 문이 열리자마자 전처는 그 사람의 머리채를 또다시 잡으며 계속해서 상황을 안 좋게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 사람에 대해 엄청나게 실망을 하게 되었는지 전처와 함께 그놈의 머리채를 잡았고 특등실에 있던 여자들은 기분이 상했는지 그만 돌아가겠다며 모두 밖으로 나가 버렸네요. 그놈은 저와 전처를 강하게 뿌리치더니 저를 향해 막말을 퍼붓기 시작했어요. 저와 결혼한 이유는 집안 살림을 해줄 사람을 찾고 있던 도중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숙맥인 것 같아 접근한 거라며 저에 대한 감정은 조금도 없었다고 상처 주는 말을 쉬지 않고 뱉어대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옆에서 듣고 있던 전처가 손바닥으로 그 사람의 입술을 강하게 내려치면서 쓰레기 같은 입 좀 다물라며 더욱더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런 와중에 특등실에 남아있던 한 여자도 조심스럽게 밖으로 빠져나가려는 순간
남편이 돈을 받았으면서 어딜 나가냐며 특등실 안으로 강하게 밀쳤고, 남편의 힘에 넘어진 여자는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본 함께 온 여자들은 남편에게 달려들었고 배 안은 아수라장이 되어버리고 말았네요. 결국 경찰이 오고 구급차가 와서 쓰러진 여자는 응급실에 실려갔고 남편과 다 함께 온 일행의 여자들은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로 가게 되었습니다. 전처는 경찰에게 저는 아무 연관성이 없다면서 전처만 조사를 받기 위해 걸어 나갔습니다. 저를 보면서 딸과 함께 좋은 여행이 되라며 전처는 자기 아들의 손을 잡고 크루즈에서 밖으로 나갔네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충격적인 일들이 눈앞에 펼쳐지는 바람에 한참 동안 진정이 되지 않았는데 전처에게 문자 한 통이 왔어요. 도와줘서 고맙다며 다음에 만나게 되면 그때는 서로 웃는 얼굴로 보자며 전처는 전 남편의 인생을 평생 송두리째 망쳐놓을 거라는 말을 끝으로 더 이상 연락은 없었습니다. 나쁘게만 생각했던 전처는 저에게 도움을 주려 했었던 것뿐이었고 전처도 그 사람에 대한 좋은 감정은 없었지만 저도 똑같은 피해자가 될까봐 미리 차단을 시켰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전처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지금 현재 저는 더 큰 상처와 아픔을 겪고 있었을 것 같네요. 제가 들은 소문으로는 남편이 밀친 여자의 몸 상태가 상당히 안 좋아서 법적인 처벌을 면하지 못할 거라는 소식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잘못된 행동에 따른 처벌을 강하게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도 언제나 사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